자, 라이트센 대표 문제 살짝 보면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적분 또 진도 나가고 그렇게 하자.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수직선상에서의 위치래요. 시간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오는 거죠.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가속도는, 그러니까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미분을 두 번을 해줘야 되겠죠. 얘는 속도죠.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미분, 얘가 속도니까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대입해야지만 가속도가 구해지게 돼요. 그럼 언제라고 그랬느냐? 원점을 다시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그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위치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x가 0이 되는 거죠. 이게 x니까. 자, 인수분해 해야 되겠고요. t의 t-1의 제곱. 언제예요? 1초겠죠. 0초일 땐 당연히 원점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초일 때 1 집어넣어 보니까 가속도는 2.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시간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580번 대표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자, 위치 함수 나와 있죠. 점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순간의 위치를 구하래. 그러면 시간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위치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럼 시간을 구해야 되는데 어떤 시간?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꾼대. 그럼 운동 방향을 바꿀 때에는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0이 된다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합시다. 3t 제곱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 속도가 0이 되는 t 값을 찾아야 됩니다. 3, 1, 4, 3, 마. 그래서 t는 1 또는 4. 근데 두 번째로. 그래서 4초일 때죠. 4를 집어넣어서 위치 t는 4일 때 64, 8인팔, 85, 다시 120. 다음 48. 뭐야? 계산하면은 112 마이너스 8.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585번입니다. 직선 궤도를 달리는 자동차에 제동을 건 후,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뜻이죠. t초 동안에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하면 x는 7.2t-0.36t제곱이래.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얘가 미끄러져 갔겠죠. 그러면서 위치 함수가 나와 있죠. 이 자동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정지한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는 7.2 마이너스 0.72t가 되죠. 10초 후에 멈추네요. 뭐 겁나 미끄러지네. 뭐야? 10초 동안에 미끄러지면 이거 문제가 이상한데. 10초 동안에 미끄러지면 뭐 끝났지 뭐. 그 인생은 뭐. 아무리 2초만 미끄러져도 겁나 미끄러운데 10초 동안 미끄러져도 삐 쿵. 자, 어쨌든 10초 동안에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움직인 거리. 자, 그럼 처음 위치는 0초 집어넣으면 알겠지만 0, 그쵸? 자, 10을 갖다 집어넣어서 위치를 찾으면 되죠? t가 10, 즉 10초일 때 위치 찾자. 72 마이너스 36, 36이네요. 말도 안 돼. 10초 동안에 미끄러졌는데 36m밖에 안 미끄러져? 10초 동안에 미끄러졌으면 뭐, 바퀴가 무슨 뭐 기름 발라놨어?
587. 587번. 지면으로부터 30m의 높이에서 30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쏘아올린 로켓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h래. 0 집어넣어 보면 30 나오죠. 그렇죠? 30m 높이에서 이렇게 쏘아올린 거죠. 이 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으면 이제 운동 방향을 바꿔서 떨어지기 시작할 거니까 속도가 0이 됩니다. 자, 속도는 20-10t 됐죠? 얼마예요? 2초. 2초 뒤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최고 높이는 2초일 때 위치 찾으면 되는 거죠? 2초일 때 위치요. 30, 40, 20, 정답은 54번이 되는 거죠. 여기 왜 어려워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두현아, 공부하래. 미래를 결정짓고 싶다면 공부하라고. 아, 자유롭게? 어떻게 살 건데? 뭐 먹고 살 거야? 밥은 돈이 있어야지 밥을 먹지. 아, 20살 넘어서 30살, 40살 됐는데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아, 로또? 아, 미친놈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야, 씨, 로또 갔다가 인생 살라고 그러면, 씨, 혼나야지, 욕 먹어야지. 야, 로또 그리고 요즘에 얼마 되지도 않아. 슈퍼챗이라고 그러던가, 그거? 아, 200억짜리? 아, 그래, 되길 바란다. 제발. 근데, 너가 그거 될 때쯤 10억이면 10억의 가치가 뭐 떨어져서 한 1억 되겠다. 근데 그래도 1억이 어디야? 그치? 자동차 바꾸면 되는데 뭐. 요즘에 1억이면은 벤츠 한 대 사겠다. 1억으로 벤츠 한 대 산다. 요즘 차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1억이면 벤츠 좋은 거 하나 끌었거든? 지금은 1억이면 뭐 되게 좋은 건 아니야. 벤츠 상위 그것도 뭐 상위 클래스이긴 한데. 1억으로 아파트도 못 사. 10억으로 아파트 못 사. 요 앞에 있는 아파트들 다 20억 해요, 20억. 어떻게 사? 사고 싶다. 난 돈이 없어. 590번.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는 T에 대한 3차 함수이고 그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자, 운동이 어떻게 되는가 잠깐만 보자. 0초가 지난과 동시에 속도가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 A초가 지나가면 뒤로 가는 거지, 현수야. 아니죠. 속도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B초가 되면 멈춰. B초가 지나면 속도가 음수야. 뒤로 가기 시작해. 그러다가 뒤로 가는 속도가 빨라져. C일 때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을 해. 그래서 D일 때 멈춰. 다시 양수가 돼서 앞으로 가기 시작해. 자, 문제 읽어보자. 기억. T는 A일 때와 C일 때 P의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그렇죠. 속도가 양수인 것과 음수인 거니까 반대 맞죠. 니은. B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맞죠? 디귿. 전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가속도는 뭐야? 속도의 미분계수야. 속도의 접선의 기울기야. 이게 가속도야. 속도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두 번 맞죠? A, C. 뭐 다 맞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재현이가 높이가 2.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2m의 속도로 일직선으로 갈 때 재현이의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 L 변화율
dt. 그러니까 dl, dt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디를 l로 둬야 돼? 그림자의 길이 l. 그러면 닮음 갖다 쓰려고 가로등 밑에서 매초 2m. 그러면 이 길이는 2t. 끝났죠? L 대 1.6은 L 플러스 2t 대 2.4. 1.6L 3.2 T 2.4L 0.8L 3.2 T L은 8, 4, 32, 4 T DL DT T가 미분돼서 날아가네요. 일정하다는 얘기야. 그림자가 길어지는 속도가 초당 4m씩 길어진대요. 뭐 이거 다 과제하면 되겠네요. 아, 빨리빨리 나가야지. 끝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설날 숙제로 내지 뭐. 과제는 95페이지까지. 그리고 뒤쪽에 있는 실전 트레이닝은 설날 과제. 설날. 개념 원리 미적분 피세요. 지금 시간표 조정하고 있어서 돼진고 때문에. 돼진고. 최선아 왜 그렇게 시간표를 이상하게 짜놔가지고. 지들 멋대로. 그냥 시간표 지들 멋대로 하는 거지. 너 아까 그 친구는 어떤 반이야? 아까 걔. 아까 너랑 같이 가던 애. 무슨 학교인데? 어. 아, 지금 우진쌤 반이라고? 걘 보편고 썼어? 아, 걔 잘하는 애야? 뭐 어때? 못하면 못한다. 그럼 말을 하면 되는 거지. 너보다 못하지? 아, 친구를 또 그렇게 말하기 싫어서 그런 거구나. 자, 보자. 정적분입니다. 자, 정적분은 부정적분은 부정. 뭐야? 정해지지 않은. 정적분은 뭐야? 정해지냐? 그러니까 적분상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우리가 정적분이라고 해서 무엇이 있느냐? 인테그랄, 인티지랄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서 t 적분함수 fx, dx. 그런데 여기 인테그랄의 윗끝과 아랫끝에 어떠한 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야. 그러면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인테그랄은 S자를 늘린 거라고 얘기했었죠. 합의 의미인 썸에서의 S자를 떠와서 길게 쭉 늘린 거야.
그럼 얘는 더한다라는 개념이거든. 근데 무엇을 더하느냐? 함수값을 더하는 느낌인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해서 함수값을 더하는 건 아니기는 해. 함수값을 다 더할 수는 없어서. 무슨 얘기냐? 얘는 앞에를 보세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근데 여기가 x좌표가 a, 여기가 b였다라고 치자. 그럼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썸 더할 건데 함수값을 x축 방향으로 이 얘기야. dx. 사실 dx에서의 d자가 미분 때문에 그 문자 기호를 갖고 와서 쓴 거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읽어. 디렉션 x 방향으로. 아, 디렉션? x? 그럼 안 된대. 뭐라고 해야 되냐? 니네들 나보다 영어 잘하잖아. 자, 그래서 x축 방향으로 a에서 b까지 함수값을 더한다. 근데 사실 함수값을 더하는 거랑은 다르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함수값을 넣으세요. 함수값. 길이지. 길이를 선을 다 더하고 있네. 선이 모이니까 뭐가 돼요? 대답해라. 선을 더하니까 뭐가 돼요? 면이 되는 거죠.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고. 그 개념이야. 나중 되면 니네들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요. 어떤 개념으로? 점이 모여서 선이 되는 개념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선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얘 넓이하고 같은 게 돼버려. 얘가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X축 아래에서 그려지면 문제가 생긴 거야. 함수값을 더하는데 함수값이 전부 다 뭐예요? 음수죠. 그러니까 음수를 다 더하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넓이하고 같아지게 되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기하적으로는 이런 개념을 가져.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y는 fx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여기 넓이가 S1이었고요. 여기 넓이가 S2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보자.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의 dx야.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함수값을 더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여.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함수값들을 더하니까 얘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와 더하기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의 dx거든. 자, 요거 하나 배우십니다. A에서 C까지의 정적분은 중간에 뭔가 하나 가지고 구간을 쪼개서 두 개로 쪼개서 계산할 수 있어요. 단 두 개로 쪼개면 여기는 B와 여기는 B가 어때요? 같아야 되는 거야. B까지 했는데 다시 B부터 C까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는 A부터 B까지 fx의 dx는 넓이인 S1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S2하고 같니? 아니, 마이너스 S2하고 같아요. 됐지? 이해 가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도 배워야 되고, 오케이. 다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가 갖는 성질도 있고요. 연산도 있어요. 먼저 연산부터 그냥 배우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요. 얘를 먼저 부정적분합니다. 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하나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칩시다. 왜 그냥 한 부정적분이라고 그러냐? 적분상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적분상수가 없는 애를 쓰세요, 그냥. 어차피 적분상수는 날아갈 거라서. 자, 그래서 요렇게 A에서 B까지 이렇게 갖다 쓰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계산은 자, B를 대입한 거에서 A를 대입한 걸 빼면 계산이 되는 거야. 어때? 만약에 여기에 한 부정적분에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x였다라고 치자. 2x였다라고 치자. 그럼 얘를 부정적분하면 x제곱이죠. 적분상수 만약에 c를 썼다고 쳐봐. 그럼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뺄 때 어차피 적분상수 c 날라가지. 그러니까 앞으로 요건 안 써도 된다라는 얘기야. 정적분할 때는 적분상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하나의 값이 계산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정적분입니다. 니네들이 그동안 했던 부정적분에다가 숫자 대입한 것밖에 차이가 없어. 하지만 얘는 기하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어. 넓이. 나중 되면 부피도 정적분으로 계산합니다. 부피. 이런 것들이 다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가 갖는 성질들을 보도록 하자. 자, 먼저 첫 번째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fx의 dx는 얼마일까? 얼마겠니? 0이겠지. 부정적분한 거에다 a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뺄 테니까 0일 거 아니야. 식으로도 그렇고 의미로도 해석을 해봐봐. a에서 a까지 면적은 얼마야? 0. 그냥 0이야. 두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예요. 얘는요. 인테그랄 b에서 a까지 fx의 dx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윗끝과 아래끝, 이걸 윗끝, 아래끝이라 부릅니다.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바꿨죠.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그게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왜 그런지는 여기서 이해해 보실 수 있어요. 부정적분한 거에서 A 대입한 거에서 B 대입한 거 뺀 거. 그쵸? 마이너스 붙이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하는 김에 다 해버리자. 인테그랄. 당연히 A에서 B까지 fx의 dx는 우리 아까 저기서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얘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의 dx. 쟤랑 똑같이 해야지. C라고 하자. dx 더하기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fx의 dx하고 같습니다. 더 있는데. 보세요. 네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는 여기 앞에 k가 있으면 실수배가 있으면 우리 부정적분에서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k를 바깥으로 빼고 연산을 해도 괜찮습니다. 부정적분에서도 그래요 했었어. 성질들이 그러했었어요. 다섯 번째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만약에 이렇게 되는 단항이 아니라 단항식이 아니라 다항식이었어. fx 뭐 플러스 마이너스 gx p 적분함수는 반드시 묶여 있어야 됩니다. 얘는 우리가 찢어서 연산 가능하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의 dx와 인테그랄 똑같은 거 A에서 B까지 gx의 dx를 더하기 빼기로 찢어서 계산도 가능하다.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거꾸로. 같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합쳐서 연산 가능하다. 그게 더 중요한 거고요. 앞에 보세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인테그랄 a에서 x까지 ftdt야. 변수 잘 보세요. 적분 변수는 t입니다. 여기서 ft는 뭐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뭐 이런 거 같은 거야. 그냥 t에 관한 식이 들어가. a서부터 x까지. 얘를 그 x에 얘는 값이 아니야. 자, 다시. 정적분은 적분을 해서 a 집어넣고 b도 집어넣을 거거든. 그런 이씨 확 그냥 눈 똑바로 떠 너. 졸면은 찔러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막아 못 막아? 이렇게 막으면 되지. 멍청이.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보세요. 정적분은요. 부정적분을 해서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걸 뺄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하나의 값이야. 값. 어떤 값? 아까 넓이랑 비교해 줬었죠. 그런 거 같이 하나의 값이야. 크기야. 상수야. 쟤는 상수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얘를 보자. 얘는 A서부터 X까지야. A는 숫자야. X까지 얘를 정적분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X값이 바뀌면 정적분 값이 바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얘를 쳐다볼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하나의 어떠한 식이라는 관점에서 얘를 쳐다봐야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dx 뺀 거. 얘를 정적분으로 정의된 저 띄어쓰기 틀렸다. 띄고 함수라고 불러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불러. 정적분으로 해서 얘를 새로운 함수를 정의 내리고 있는 거야. 근데 걔를 미분을 하면 얘는 그냥 문자 종류만 바뀌고 튀어나옵니다. 정말 그러한가 확인을 한번 해보자. 증명입니다. dx 그대로 냅두고 안에 거 해보자. 적분하죠? large f t a서부터 x까지. 그러면 얘는 dx x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걸 빼야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자 스몰 fx의 한 부정적분이 large f였죠. 근데 걔를 뭐 해야 돼? 미분하지. 그러니까 fx가 되고 얘는 상수를 미분하면 0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증명을 지금 해줬으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돼? 외워야 돼. 외우는 거야. 이제부터 외우자. 외워. 여기 A, 여기 X면 미분하면 문자 종류 T에서 X로 바꿔서 그냥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인테그랄 뭐 3에서 X까지 T제곱 마이너스 T dt가 있었대. 그럼 얘를 미분을 하면 단 x에 관하여 미분을 하면 연산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로 튀어나와.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됐지? 다시 이번에는 인테그랄 근데 얘에 대한 기하적인 해석을 보여줄게. 잘 봐. 기하적인 의미는 이거야. ft 뭐 이렇게 생겼다 치자. 사실 x여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 x여도 상관은 없기는 하거든요. y는 fx가 이렇게 있었어. 여기가 a야. 근데 이거 x랑은 다른 거거든? 이건 새로운 x야. 다른 x거든? 이건 다른 거거든? 노란색 x야. 그럼 저 뜻은 무슨 뜻이냐면 a서부터 여기 어디에 있는 누군지 모르는 요놈까지의 정적분. 그러면 x 값이 커지면 정적분 값이 커지겠지. 이 그림에서는. 그지? 그런 거 같이. 그러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계속 보자.
9번째. 이번에는 저기 위에가 a 그리고 x 플러스 p. 단 x의 개수가 1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 얘를 ddx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는 개수가 1입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까지도 우리가 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ddx large f a서부터 x 플러스 b까지 ddx large f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large f의 a 얘를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 f의 x 플러스 b 미분하면 날라가지. 끝. 어떻게 됐지? t가 이걸로 바뀌고 나오는 거야. 됐지? 세 번째. 인테그랄 x 플러스 a에서 x 플러스 b까지 ft dt. 얘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이렇게 생긴 놈. 얘를 d dx 미분할 거야. d dx f 라지 f죠. t x 플러스 a x 플러스 b d dx 라지 f의 x 플러스 b에서 빼기 라지 f의 x 플러스 a 집중해라. 미분하자. 미분하면 스몰 f 스몰 f 끝. 이렇게 된다. 얘 집어넣은 거에서 얘 집어넣은 걸 빼는 식으로 나와. 미분하면. 여기 문제 풀어보세요. 178페이지.
봅시다. 정적분을 연산하래요. 첫 번째 것, 가로 1번. 자, 얘는 고배적분법 그딴 거 없습니다. 전기하셔야 돼요. 고배적분법 비슷한 게 나중에 부분적분법이라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그건 미적분 2에서 배우실 내용이고요. 증명 자체를 여기 과정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다시 배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전개하셔야 되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dx입니다. 전개했습니다. 자, 적분을 해보자. 먼저 부정적분을 해야 됩니다. 4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러면은 2를 대입한 거 4 마이너스 4 빼기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대입한 거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0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4분의 3이라고 정적분을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조금 잘 봐봐. 보통은 아래 끝이 작거든? 근데 얘네 지금 위 끝이 작아. 상관없어. 연산에서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를 붙여서 위 끝과 아래 끝을 바꿔줄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상관없어요. 답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둔 상태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럼 괄호 2번은요. 약분 가능하고요. 인테그랄 3부터 2까지 t 플러스 1 dt t에 관하여 부정적분 2분의 1t 제곱 플러스 t 3부터 2까지. 그래서 2를 갖다 대입한 값 4 빼기 3을 갖다 대입한 값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2, 3은 6, 2분의 15, 2분의 8, 2분의 7. 괄호 3번입니다. 자, 어떻죠? 3부터 3까지죠. 계산하지 마. 지워버려도 되는 거죠. 정적분 값이 어차피 0일 거니까. 마이너스 있죠? 이번에 이걸 처리해볼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위 끝과 아래 끝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더 뭐 안 붙어있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연산은 0부터 1까지 전개하세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반드시 피적분 함수는 이렇게 괄호를 쳐줘서 적분되는 대상을 표현을 해주시고요. 당연히 부정적분 해줘야 되겠죠? 3분의 2 x의 세제곱 2분의 3 x의 제곱 마이너스 2 0부터 1까지 1을 갖다 대입하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2 빼기 0 대입한 거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6분의 4 6분의 9 6분의 5 마이너스 6분의 5라고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확인 체크 문제 지금 아래쪽에 있는 거 확인 체크 맞나? 확인 체크 문제 362번 풀어보시고요. 문자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Y로 되어 있든 T로 되어 있든 상관하지 마. 어차피 하나의 값이야. 이제부터는 정적분 연산은 안 해줍니다. 단순 연산이기 때문에 부정적분하고 대입만 하면 되는 거라 값은 구해주지 않을 거예요. 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 미지수가 들어가 있네요. 괄호 1번 k부터 0까지 2x 플러스 1의 dx가 4분의 1일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뭐야 이거? 그냥 연산하면 되는 거지 뭐. 단순 연산이죠. 적분 바로 해버립시다. x제곱 플러스 x k부터 0까지 0 대입하면 0이고요. 빼기 k제곱 플러스 k가 4분의 1 k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다음 바로 2번이요. 바로 적분해 버립시다. x의 세제곱
2k x제곱 마이너스 x 3을 대입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27 18k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 요렇게 마이너스 18k 마이너스 2k 난 24k가 좋은데 자 그래서 마이너스 20k 플러스 24 8보다 크다 부등식 풀어야 되겠죠 20k 작다 16보다 k 작다 5분의 4보다 어? 최소값? 뭐 잘못됐냐? 뭐야? 여기서 이거 왜 이거 마이너스 붙었니? 16k 마이너스 16 정답 0 시간 주지 않습니다. 자 3번 내가 풀어보고 너희들이 풀어봤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얘기하니까 익힘 3번 해보자. 그냥 연산해도 돼. 그냥 연산해도 되는데 알잖아. 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몸을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보고서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적분 범위가 똑같죠? 그러니까 1부터 2까지로 하면서 합쳐주시면 됩니다. 2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x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6x 플러스 4의 dx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지워지는 거 정리하니까 식이 더 간단해졌죠. 12x 플러스 4의 dx 적분하시면 되고요. 6x제곱 플러스 4x 1부터 2까지 2가 다 대입하니까 4, 6에 24 4, 2, 8 빼기 1 대입한 거 10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적분은 문자의 종류는 네 마음대로 바꿔도 돼. 상관없는 거야. 하나의 값만 나오면 되는 거라서. 자, 그래 놓고 봤는데 0부터 2까지랑 2부터 0까지네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앞에 건 그대로 두면 되는데 뒤에 거. 적분 범위를 0부터 2까지로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 거 안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해서 dx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그러면은 합치려면 자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야. 어때? 범위가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냥 네 마음대로 합치는 게 아니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합치면 안 되고 피적분함수가 같으니까 합칠 수 있는 거야. 같지 않으면 합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의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의 dx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해지게끔 연산 연습들이 되어야 돼서 아래쪽에 확인 체크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질문 있니? 없어? 자 그러면 이렇게 자 다음 4번 보세요. 지금 얘는 보면 어떻죠? 함수가 바뀌죠? 0에서 함수가 바뀌어요. 그래서 적분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중간에 있는 0에서 함수가 바뀌죠. 그럼 바뀌면 바뀌는 대로 구간을 쪼개시면 됩니다. 왜? 얘는 누구랑 같아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 dx와
0부터 2까지 fx dx랑 똑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p 적분함수 fx의 식이 0 이하 x제곱 플러스 1. 그냥 이렇게 적분 구간 쪼개서 하시면 됩니다. 0부터 2까지는 0 이상이니까 1 마이너스 5x dx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p 적분함수가 다른데 0, 0 똑같다고 해서 연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p 적분함수가 같아야 돼요. 368번 연산까지 하세요. 368번 질문 있니? 자,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연산을 할까?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함수는 자, 적분 범위가 0부터 3까지니까 뭐 아무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얘가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x가 마이너스 1, 뭐 미만해도 되고 이하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1 이상해도 되고 초과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어때요? 적분 범위를 쪼개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까지와 1부터 3까지로 쪼개서 왜? p 적분함수가 바뀌니까 그래요.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의 dx로 계산하시고요.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dx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p 적분함수 다른 겁니다. 연결할 수 없어요. 자, 얘는 어떻게 쪼개야 될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2까지와 2부터 3까지로 쪼개셔야 됩니다. 왜? 절대값 안쪽이 0이 되는 숫자 보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찾아서 그냥 써버려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뭐 마이너스 2분의 1? 뭐 그런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세요. 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봐도 되고요. 어떻죠? 양수죠. 절대값 안쪽이 양수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0, 2, 그치? 그래서 양수이기 때문에 절대값 그냥 벗기시고요. 0부터 2까지는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서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 괄호 써 버릇해라. 지금부터 버릇해야 돼. 안 하고선 자꾸 이렇게 선생님 제가 연산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러다가 서술형에서 다 감점 받아오니까 네가 하던 습관 그대로 서술형도 해버리거든. 습관 들이세요. 2부터 3까지는요. x제곱 마이너스 2x dx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370 문제 푸세요.